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출발이 강보합권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한중일의 흐름도 장중에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또 미증시 내리고 오르는데 크게 연동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장 과연 본장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0.51% 상승하면서 2732.78포인트 정도 선으로 출발 예고됩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오늘장의 오름세 나타내면 21선 약간 상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5일선, 21선, 60일선이 지금 거의 다 몰려 있어가지고요. 이평선 그 부근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강했죠. 1.5% 가깝게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오늘 연속성 예상됩니다. 0.47% 거래소 오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탄력 보여주면서 935.92포인트, 936포인트 말씀드린 사이에 약간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20일 이평선 회복된 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오름세 나타냈죠. 현재 보통은 미국이 야간 선물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데 야간 선물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종목군들입니다. 오늘도 곡물, 사료, 음식료, 에그플레이션 이 키워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이지바이오가 26% 정도의 급등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20%가량 오르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빠르게 순환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음식료 관련해서도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로 갔다든지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지홀딩스도 어제 24% 급등이었는데요. 오늘 12%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대사료도 어제는 보합 정도였는데 오늘장 상승세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앞두고 있습니다. 누보도 6% 정도 상승하면서 누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또 굉장히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꾸준히 상승세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오늘도 여전히 또 이슈 아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해서 지금 3파전으로 구축이 돼 있는 양상이고요. 여기에 출사표를 내던지 쌍방울 쪽 보겠습니다. 쌍방울 쪽 주가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그 기대감 이어가고요. 8% 정도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광림도 어제 상한가였는데요. 오늘장 4% 정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 필요해 보이고 또 같이 지금 이 인수전에 뛰어든 KG그룹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주춤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KG그룹 쪽에서는 대체로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다는 점 이런 부분들 특징적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눈길을 끕니다. 오늘장에서 일양약품이 약 8% 정도의 상승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큐라클도 8% 정도 지금 해당 종목군들이 특별하게 뉴스가 나왔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약바이오 몇몇이 오늘 제노포커스도 한 7% 정도 플러스권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주요 일정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오늘은 소강 국면을 나타낼 예정이고요. 오늘 밤 미국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 주택 판매 이런 부분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중국에서요.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됩니다.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지 중국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쓸 것인가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볼만한 내용은요.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5월 초쯤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 이 부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출발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 그 그늘에서 온전히
완전히 자유롭진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호가 구간보다는 약간은 좀 발목이 잡혀있는 양상인데 코스피 마이너스권 출발합니다. 현재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 약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낙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0.14% 정도 밀려 내려간 2712.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0.2% 정도 낙폭 6포인트 정도로 나타나면서 주춤되는 모습,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강하지 않습니다. 전일 종가와 큰 차이 없고요. 932.37포인트 기록하면서 지금 포인트로 계산해 보더라도 1포인트 미만이어서 양시장 나란히 보합권 정도, 그래서 큰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와 정반대인데요. 어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좀 강한가 보다, 외국인이 컴백했나 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현선물도 나란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쪽 500억 가깝게 팝니다. 486억 원의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600억 넘게 팝니다. 631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금 포지션이 바뀌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팝니다. 357억 원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쪽에서 75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43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양시장 나란히 그다지 좋지 않죠. 현재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에서는 73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60억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거의 한 절반 정도씩 구성되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하락 섹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요, 바로 전기가스네요. 전기가스 섹터가 가장 크게 밀리고요. 유통섹터, 통신, 전기전자 순으로 약세권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군들 1% 미만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고 업종별로도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해운 섹터 이쪽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운수 창고 섹터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1% 넘게 오르는 유일한 섹터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오르는 쪽은 의료정밀이라든지 음식료품, 은행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구도가 뚜렷하지는 않은 업종지수의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1% 넘게 오르는 종목이 거래소에서는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딱히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주들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빠르게 종목군들 봐드리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개별주 혹은 이제 이 실적주를 찾아 나서는 시장인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오늘 파워로직스가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큰 거래량 없이 횡보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거래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7%대 급등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파워로직스는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좀 전체적인 좀 산업 뉴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는 영화테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 것을 보았을 때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좀 시장이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이미 한수전뿐만 아니라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폐배터리 산업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해운주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오늘 페노션이 지금 한 강보합 0.7% 상승하고 있고 HMM이 지금 2.7%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죠. 거의 한 3주 가까이 이제 HMM 이 정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 잡으면서 반등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대신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BDI 지수 모두 다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은 역시 뭐 순환매 차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 있으니까 저가면서 유입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 맞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도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 현대사료,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고요.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새롭게 눈에 띄고 있는 사료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러시아의 전선 이동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격화되는 이야기로 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 사료 관련된 종목들 동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 동남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이 큰 전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 때문에 곡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료 인프라에 대한 관심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 드린다면요, 지금 그 지역이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을 시기를 놓친다라면은 올해 하반기 때 곡물 대란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때문에 지금 사실 사료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대주산업 비롯해서 본다라면은 최근 3거래일 동안의 강세 움직임이 너무나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주의는 좀 필요하고요. 뭐 만약에 좀 향후에 좀 진정이 된다라면은 하반기에 대한 인플레이션까지, 에그플레이션까지 좀 기대해보고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좀 메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료 쪽 그리고 곡물까지 이어서 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항공주, 여행주 오늘 강한데요. 특히 뭐 항공주의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1.2%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약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LCC 쪽 보자면 제주항공이 지금 1.7% 상승, 진에어가 1.8% 상승. 한 1% 한 중반대 모두 다 이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한 5%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뭐 여행주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행주는 뭐 항공주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덜합니다. 지금 하나투어 지금 0.5% 상승하고 있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0.6%.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훈풍이 항공주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에 이어서 항공까지 좀 봐주셨네요. 다음은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 개별주적인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다른 바이오 종목들을 좀 제쳐놓고 화일약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겠는데 사실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뉴스보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적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 병의원에서 제조받는 약품들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에서의 기초감기약부터 해서 뭐 인후염 약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존에 있었던 이 약국용 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화일약품에 대한 실적 변화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확산대 분위기 내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큰 급등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요. 지금은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였는데 다시 한번 재차 좀 브레이크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반등 이와 같은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화일약품. 최원재 전문가님 뭐 찾으셨어요?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루트로닉이 이쪽에서는 지금 제일 강합니다. 2.5% 상승하고 있고 지금 클래시스는 대신 뭐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파마리서치도 지금 역시 약보합권.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도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흥 강자인 바이오플러스도 지금 약보합권인데 그동안에 이제 루트로닉이 다른 주식들보다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는데 오늘 뭐 증권사 좋은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같이 리오프닝주로 엮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쪽의 성장성은 계속될 것이다. 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광무 전문가님. 네, 얼마 전에 양극재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양극재 가격 인상에 대한 배경은 역시나 이제 최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판가 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니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 ST가 장 초반에 좀 급등세를 좀 출발했었고요. 여기에서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UST 이와 같은 종목들이 어제와 오늘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쪽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조금
다른 주식들은 좀 쉬어가는데 그래도 좀 강세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 한 0.7% 상승하고 있고요. 원준도 지금 강보합권, 지금 엔캠이 아까 좀 강했는데 조금 내려왔네.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오늘 뭐 2차전지 소재 쪽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대주신소재인가?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네. 이쪽이 좀 강하고 좀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장비 쪽도 상신 EDP, 신흥 SEC는 오늘 좀 약한 것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더딘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전반으로 봤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장 초반 분위기가 조금 조정 분위기 나타내주다 보니까 개별주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빠른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쌍방울하고 광림하고 이쪽 이 파트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인수 의향에 대한 좀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은 쌍방울하고요. KG그룹이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들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시소 게임하듯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쌍방울, 광림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부양이 상당히 모멘텀은 되고 있지만은 과연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한 과정에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KG 이니시스 그룹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좀 돌파구,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광림이라든지 쌍방울에 대한 주가 차트가 좀 탄력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가 대응이 좀 필요하다. 기준선을 좀 정한다라면은 쌍방울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최현주 전문가님 네. 누르셨죠? 네. 네. 오늘 기판 쪽 좀 보고 있는데 기판 쪽 오늘 그래도 괜찮습니다. 흐름이 심텍하고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모두 대덕전자 오늘 특히 좀 강한데 한 2.56%, 2.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심텍하고 코리아 서키트는 한 0.5% 내외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까지 같이 보면은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그전에 좀 올랐던 게 있어서 오늘 약한데 역시 기판 쪽은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은 한번 관심을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유효한데 대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 상향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 계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저는 저가 매수 차원에서 관심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더 있으세요? 아무래도 아침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초반에 언급해 드렸었던 폐배터리 산업 관련된 종목들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파워로직스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거래량보다 지금 벌써 3배 이상 가까이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거래량 추이가요, 지금 180만 주 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제보다 700% 거래량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크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영화테크 이 종목까지도 같이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파워로직스에 대한 장중 어떠한 특징적 뉴스가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종목을 좀 봐주셨는데 결국에 지수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종상으로 봤을 때도 운수창고 섹터가 가장 강한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해운하고 항공 다 강합니다. 바이오 몇몇 있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원자재는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 2차전지와 이 개별 뉴스로는 쌍방울, 이 쌍용차, 인수정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음식료 쪽이긴 한데 이쪽 마켓컬리 쪽 이슈 있나요?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전기차, NFT, 폐배터리 조금은 달라 보이는 이 종목군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묶입니다.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이 광고하는 계열사 이노션 쪽에서요. 현대차 유니버스를 나타낼 수 있는 NFT 오늘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좀 영향받고 있고 요즘 들어서 정의선 이 회장이 미국에 나가면서 뭐 행보에 상당히 좀 관심도 많고 이런저런 종목군들이 파생해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 근래 들어서 계속 좀 나타나더라고요. 또 이런 뭐 구형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장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좀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이쪽 NFT부터 한번 좀 볼게요. NFT 쪽에 뭐 비덴트라든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비덴트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노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노션은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들썩이지는 않지만은 현대차 쪽에서도 NFT에 진출을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다시 훈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광우 전문가님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은 NFT 웹 3.0 이렇게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적응이 된다라면은 무궁무진한 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참여는 굉장히 큰 이런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이제 NFT 시장에서는 크게 반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그 금융사라고 봐야 될까요? 카드사 쪽에서도 NFT 사업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을 좀 준비한다는 소식을 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대기업들에 대한 NFT 참여가 상당히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NFT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봤을 때 기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선택보다는 조금 다르게 NFT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가장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오프닝 이후에서 콘서트 재개라든지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이 좀 재개된 것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다 보니까 실적주로서 엔터주를 좀 바라보게 되는데 향후에 NFT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면 이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연중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SM이라든지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뭐 NFT 뉴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이전까지는 NFT 관련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선택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기술 구현에 대해서 기술이 좀 준비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NFT 기술 기업보다는 NFT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오늘 날짜에서는 일단 실적이라든지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해서 지난 3월 말까지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다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NFT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엔터테인먼트 바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패배터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쪽에서도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슈가 하나 있네요.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된 법이 지금 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약한데 관련 법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을 마련해서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쪽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NPC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영화테크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 NPC가 상당히 좀 탄력적이더라고요. 장 초반 7%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은 3%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로직스가 오늘은 급등이네요.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영화테크도 탄력 좋습니다. 현재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죠. 그동안에 이광우 전문가님 많이 강조해 주셨던 섹터인데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체크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폐배터리 시장 좀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제조업체들,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 눈독 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세 종목 말씀드렸죠. MPC,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말씀드렸는데, 실적으로 접근하자면은 MPC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과거의 강자로 보자면은 파워로직스인데, 이거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꼭 어느 게 더 낫다, 그렇다기보다는, 역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가는 업종, 종목이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 저는 그래도 실적 베이스로 깔고 가자면 MPC인데 좀 상승 탄력은 파워로직스가 더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급락이 시간을 걸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의 야간 선물에도 다소 영향을 주는데요. 여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가장 좀
강하게 연동되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5% 정도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화네트워크스라든지 그리고 뉴나 쇼박스 쪽으로도 약간 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OTT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혹은 콘텐츠 생산하는 업체들 주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광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이 이제는 이제 외출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에서 이제 재택이라든지 뭐 좀 이 OTT와 같은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약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되기 때문에 마침 넷플릭스에 대한 이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미디어 관련된 뭐 좀 시장에 대한 변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좀 기울지 않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이슈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있다라면은 이 쉬는 것을 기회로 해서 눌림목을 기다려보자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좀 이 외출에 대한 이용이 좀 외출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서 OTT의 시장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충성적인 OTT에 대한 이 수요자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해서 미디어 투자를 OTT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삼화네트워크스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빠짐을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겠지만은 그동안에 좀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만 있었던 분들은 이번에 빠짐을 기다려보셔도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봄보다는요, 여름 또 하반기로 갔을 때 미디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만들기 때문에 뭐 하반기를 예상해 본다라면은 지금 빠지고 있는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이야기되는 종목군은 아닌데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요. 레저 쪽에 골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장 한번 나가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죠. 지금 그린피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게다가 부킹 잡기도 힘든 요즘에 날씨 영향도 있을 겁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에 좀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존 유딘홀딩스 이 종목이 4%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골프존도 같이 보겠습니다. 2%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직전 고점을 넘어선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스텔 바작입니다. 의류 관련된 이 종목이 8% 정도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골프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종목 VC 이 종목은 보이스 캐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서 7%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골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기가 있죠. 과연 투자 아이디어로 또 활용이 가능할지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골프존이 우리가 이제 스크린 골프인데 결국에는 뭐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스크린 골프 쳤던 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앞으로 라운딩을 대비해서 뭐 실내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를 더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MZ 세대들이 지금 팬데믹 형국에서 그 기간에 여성 골퍼들이랑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어요. 한 35% 늘어났고 20대에서 40대까지 보면 한 60% 이상이 갑자기 신규 유입이 됐는데 골프 인구가 이제 특히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필드에 이제 라운딩을 안 나가도 어떻게 보면 스크린 골프를 약간 게임식으로 좀 접근하기 때문에 이쪽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의료 관련 업체 뭐 코엘 패션도 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냥 VC 말씀하셨는데 VC 이제 신규 상장 업체인데 지금 골프장 야외 라운딩 가면 거리 측정하는 업체입니다. 그거 만드는 업체인데 뭐 상당히 내용은 내실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나오고 있고 뭐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야외 라운딩이 더 증가를 하게 되면 골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거리 측정 기기를 살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뭐 4번 사가지고 있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골프 인구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런 쪽도 결국엔 기기 매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좋은 흐름 예상해 주셨네요. 그리고 마켓컬리 상장이 지금은 아직은 좀 물음표가 달립니다. 미지수인 가운데서 지금 대기업들도 새벽 배송에 출사표를 내던졌다가 결국에는 사업을 접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승자는 마켓컬리가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한
한국 맥널티 1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서울식품도 11%가량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우양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4%로 다른 두 종목 대비로 상대 탄력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광문 전문가님? 저도 이제 IPO 시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요 일정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동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뭐 한국 F&B, 한국 맥널티, 서울식품, 이들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켓컬리에 대한 키워드가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마켓컬리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도 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네. 맥널티에 대한 움직임이 워낙에 강하게 연출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올 때는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한국 맥널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라인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9,39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이트하게 봤을 때 9,050원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